딸은 스스로 알아서 결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떼기 했다는 말, 우리 아들이 평생 정년 보장된 공무원이니까 혼수는 신부 쪽에서 좋은 걸로 다 준비하시는 거죠? 오늘 사연, 자식에게 자립심을 가르치며 평생 살아온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집안의 가치관 싸움이라는 걸 여러분은 다시 한번 느끼시게 될 겁니다. 마마보이 예비사위, 조건 따지는 사돈, 그리고 눈물 흘리는 딸. 과연 이 결혼 시켜도 되는 걸까요? 사연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이 넘은 평범한 엄마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딸아이 결혼 문제로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저는 늘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 하나만큼은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키우고 싶었어요. 지연이는 외동딸입니다. 남들 보기엔 외동이라 더 예쁨 받고 자랐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저희 부부는 애초에 그런 식으로 아이를 키우지 않았어요. 사랑은 아끼지 않았지만 그 사랑이 아이를 약하게 만드는 건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연이가 20살이 되던 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부터 엄마 아빠는 너한테 용돈도 등록금도 안 준다. 대신 넌 너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해. 처음엔 지연이도 당황했죠.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매달 용돈도 받고 방학마다 여행도 다니고 등록금도 걱정 없이 내는데 왜 자기만 이렇게 해야 하느냐고 묻더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집 애들은 다른 집에서 키우고 있는 거고 우리 지연이는 우리 식대로 크는 거야. 지금은 억울해도 나중에 고맙다 할 날이 올 거야. 지연이는 결국 받아들였고 그 후로 정말 꿋꿋하게 잘 해냈어요. 학기 중에는 도서관 아르바이트, 주말엔 카페 아르바이트, 방학엔 대외 활동에 인턴까지. 등록금은 물론이고 자취방 월세며 생활비까지 스스로 해결했어요. 휴대폰 요금 한 번 밀린 적 없고 아픈 날에도 지각 한 번 없었습니다. 그런 딸을 보면 안쓰러우면서도 대견했죠. 남들보다 더디게 가는 것 같아도 누구보다 단단하게 자라고 있다고 믿었어요. 지연이가 어느 날 그러더군요. 엄마, 내 주변에선 나처럼 사는 사람 거의 없대. 근데 난 후회 안 해. 다른 애들보다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더 강해졌다는 생각이 들어.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웠구나 싶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런 지연이를 늘 든든하게 생각했고 뭐든 스스로 해내는 모습에 뿌듯했어요. 결혼도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았죠. 어느 날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겼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철렁했어요. 뭔가 불안한 예감이 스치기도 했고요. 하지만 꼭 눌러담고 웃으며 물었죠. 그래? 어떤 사람이야? 그때까진 진심으로 축하해줄 준비가 돼 있었는데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그때의 미소가 참 허망하네요. 지연이가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을 땐 솔직히 마음 한편이 이상했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커서 결혼 이야기를 꺼낼 만큼 어른이 됐나 싶기도 했고 지금까지 참 독하게도 잘 버텨온 아이인데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구나 싶으니 마음이 괜히 짠하더라고요. 엄마, 나 진짜 괜찮은 사람 만났어. 공무원이고 착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야. 지연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 눈빛이 어찌나 맑고 믿음직스럽던지 아, 이 아이가 정말 진심이구나 싶었죠. 저는 차분히 물었어요. 그래. 이름은 뭐니? 민수야, 서민수. 엄마, 한번 만나보면 아마 엄청 좋아하실 거야. 말도 예쁘게 하고 무뚝뚝해도 속이 깊은 사람이야. 딸이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믿어볼 만도 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는 조금 망설이더니 덧붙이더라고요. 근데 엄마, 솔직히 말하면 조금 마마보이 같긴 해. 마마보이. 무슨 말이야? 제가 놀라서 묻자
지연이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뭐든 어머님이랑 먼저 상의하고 결정도 항상 부모님 의견을 따라 나랑 뭘 하기로 해도 항상 어머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나서야 확정돼. 그래도 기본 성격은 정말 좋아. 착하고 예의 바르고 말도 곱고.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둘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 집안의 분위기, 가치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 이런 게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작용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딸을 믿었어요. 그동안 혼자서 알아서 해오던 아이인데 이 사람이면 함께 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으니 적어도 한 번은 그 선택을 지켜봐 주자 생각했죠. 그래, 그럼 언제 시간 되면 얼굴 한번 보자. 정말? 엄마 고마워. 민수한테 말해볼게. 지연이는 들뜬 얼굴로 안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자리에서 혼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묘하게 가라앉는 마음. 기뻐야 할 순간인데도 괜스레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마도 그 마마보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던 거겠죠. 지연이는 강한 아이입니다. 자기 인생 스스로 개척해온 단단한 사람인데 그런 아이가 부모 그림자 아래에 있는 남자와 함께 살게 된다면 그게 정말 괜찮을까? 하지만 저는 아직 그 사람을 직접 본 것도 아니었고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추스르고 상견례 날짜를 잡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모든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우리 딸의 인생에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랐을 뿐이었죠. 그 만남이 우리 가족의 균열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상견례 날짜는 생각보다 금방 잡혔습니다. 양쪽 다 일정이 맞았고 장소는 민수 쪽에서 예약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강남 쪽의 한정식집. 비싸지 않으면서도 조용하고 깔끔한 곳이라고 지연이 말로는 민수 어머님이 자주 가는 단골집이라 했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만에 미용실에 다녀오고 단정한 차림을 했습니다. 남편도 평소 입던 낡은 잠바 대신 정장 상의를 꺼내 입었고요. 지연은 제 옆에서 계속 긴장된 얼굴로 엄마, 그냥 편하게 말해. 민수 어머님 말 좀 세게 하실 수도 있는데 나쁜 뜻은 아니니까. 하고 귀띔하더군요. 그 말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말이 세다는 건 결국 불편한 소리를 예고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가자 다짐했죠. 민수와 그의 부모님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민수 아버지는 과묵하고 점잖은 분위기, 어머님은 웃음이 많고 말이 빠른 분이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될 아가. 어머, 생각보다 훨씬 이쁘네. 이제 우리 민수가 복 터졌지 뭐. 처음엔 이렇게 분위기가 밝았어요.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인사를 드렸고 남편도 꾸벅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죠. 식사가 시작되고 음식이 몇 가지 나올 때까진 그럭저럭 좋았습니다. 근데 한참 지나지 않아 대화가 결혼 준비 쪽으로 넘어가면서부터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민수 어머님이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렇게 묻더군요.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고 저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이가 알아서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혼수도 지연이와 민수가 상의해서 필요한 만큼만 잘하리라 생각됩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민수 어머님이 눈썹을 찌푸리셨어요. 요즘 그런 식으로 결혼 준비하는 집도 있어요? 결혼이 애들 둘만의 일이에요. 부모가 도와줘야죠. 다들 그렇게 해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너무 당연하다는 말투, 그리고 저희를 향한 은근한 비판이 섞인 말. 남편이 눈을 마주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다시 말했어요. 저희 지연이가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살아온 지 오래돼서요. 결혼도 스스로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민수 어머님이 코웃음을 치듯 말했습니다. 집은 저희가 반 부담하려고 해요. 사돈 쪽에서도 반은 해주시겠죠. 그리고 우리 민수가 공무원이잖아요. 정년 보장되고 연금도 나오고 결국은 우리 아들이 미래를 보면 안정적인데
그 정도 혼수는 해오실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혼수 얘기도 모자라 집값 반반까지 요구하더니 결국은 공무원이 더 낫다는 말로 은근히 딸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지연이의 손이 제 무릎 아래로 살짝 내려와 저를 진정시키듯 꾹 잡았습니다. 아이도 느꼈나 봅니다. 지금 이 자리의 분위기가 얼마나 삐딱하게 흐르고 있는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참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이 다음에 나온 말이 결국 저희 부부를 일으켜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민수 어머니가 꺼낸 말 한마디에 제 속은 그야말로 뒤집혔습니다. 딸 시집 보내는 게 아까우신가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예의 차리던 사람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우리를 몰아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아이들 스스로 준비하겠다는 뜻을 전했을 뿐인데 그걸 딸이 아까워서 손 때려 한다고 받아들이다니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화가 치밀었지만 딸 앞에서 흥분하면 더 안 좋은 상황이 될까봐 꼭 눌렀죠. 그런데 민수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즘 애들이 뭘 알아서 해요? 지들 힘으로 결혼한다고 해봤자 결국은 부모 돈 쓰게 돼 있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부모가 제대로 해주는 게 편하죠. 그 순간 이 사람이 지금 누구 앞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저희 딸 지연은 대학 등록금부터 자취방 월세까지 단 한 푼도 부모 도움 없이 살아온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를 두고 요즘 애들 운운하다니요. 남편도 그때부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평소 말이 없는 사람이지만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있거든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사돈댁은 자녀분 결혼 준비에 다 도와주시는 편이신가 봐요. 그러자 민수 어머니는 아주 당당하게 대답하더군요. 그럼요. 저희는 민수 인생에 절대 손 놓고 있지 않아요. 이번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신부 쪽에서도 그 정도는 기대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서 함께 준비하는 결혼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결혼이니까 맞춰라는 뜻이 느껴졌습니다. 결혼이란 게 둘이 만나 가정을 이루는 일이지만 그 가정이 건강하려면 부모 세대의 시선과 태도도 결국 함께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날 민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도 저를 힐끔힐끔 바라보며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느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이 집안은 자식을 믿고 내버려두는 법을 모르는구나. 심지어 자식 인생까지 부모 손으로 설계하려고 하니 우리 딸이 들어가면 숨이 막히겠구나. 한때는 저도 공무원이면 안정적이지 괜찮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날 그 자리에 앉아보니 직업보다 중요한 건 가치관이라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연이는 지금까지 스스로를 책임질 줄 아는 어른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런 딸이 모든 걸 부모 손에 맡기고 자란 사람과 진짜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는 게 도무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민수 어머니의 말이 점점 선을 넘고 있다는 건 누구의 눈에도 분명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요. 그 사람은 본인이 무례하다는 걸 모르는 듯 했어요. 아니, 어쩌면 일부러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연이 앞이라 저는 몇 번이고 감정을 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마디가 결국 저희 부부를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결혼은 부모가 얼마나 챙겨주느냐에 따라 애들 인생이 달라져요. 사도는 너무 원칙만 고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딸만 믿고 놔두시면 결국은 지쳐요. 이 집은 좀 애한테 무심한 집 같단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그 말까지 듣고도 제가 앉아 있었으면 그건 제 자신을 배신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식탁에 손을 얹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희가 우리 딸한테 무심하게 군 적 없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껏 자기 삶을 책임지며 살아온 건 누가 뒤에서 다 해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한 걸 자기가 감당해내며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민수 어머니가 웃으며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그렇게 강하게만 키우셨으면 이제는 좀 챙겨줄 때도 되신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제 남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조용하고 온순하던 사람이 묵직한 목소리로 딱 한마디 했습니다. 결혼이 거리입니까? 두 분 맞춰가며 흥정하는 자리가 아닌데 계속 듣다 보니 참 실망스럽네요.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민수는 어쩔 줄 몰라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푹 숙였고 지연이는 울 것 같은 눈으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살짝 쥐고 애써 미소를 지은 채 말했어요. 지연아, 엄마는 지금도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근데 사람은 함께 살아갈 집안까지 봐야 하는 거란다. 아무리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이 평생 부모 허락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면 네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도 눈물도 그저 떨리는 손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함께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무의미했습니다. 그 집은 우리가 이해하려는 마음보다 자기들 기준을 강요하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민수 어머니는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돈 지금 가시겠다는 건가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는 들을 말이 없을 것 같아서요. 식탁 위엔 아직 반쯤 남은 음식이 있었고 술잔은 손도 안 댄 채 그대로였습니다. 그 자리를 나서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우린 우리 딸을 이렇게 키워왔고 그렇게 살아온 딸을 아무에게나 맡길 순 없어. 그날 지연이의 눈동자에 맺힌 흔들림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온 그 순간 등 뒤로 들려오는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잠깐만.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그땐 돌아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 그저 한 발 한 발 무겁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남편도 말없이 제 옆을 걸었고 식당 문을 나서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더군요. 그렇게 차 안에 앉았을 때 제 눈에서 그제야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기대했을지, 그날이 얼마나 특별한 날이었을지 모를 리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자리에 더 앉아 있었다면 그건 우리 딸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지연이는 혼자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고 문자 한 통도 없었죠. 그 아이가 혼자 얼마나 울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이 열리더니 지연이가 들어왔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어요.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딸아이를 가만히 안아줬습니다. 지연이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나 진짜 민수 좋아해. 그 사람.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어제는 아무 말도 못한 거. 내가 민수한테도 화났어. 왜 자긴 아무 말도 못하냐고. 왜 자기 어머니가 그런 말할 때 가만히 있냐고. 저는 조용히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손끝에 힘만 담아 위로했습니다. 지연이는 계속 말했어요. 민수도 자기 어머니한테 상처 많이 받았대. 어릴 땐 맞기도 많이 맞았고, 지금도 어머니 눈치 보느라 늘 숨죽이고 살아. 근데 그래도 좋은 사람이야. 사람 자체는 정말 따뜻해. 그 말을 듣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지금 우리 딸에게까지 부담이 되어선 안 되잖아요. 그날 저녁 민수가 저희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어제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잠시 민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진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민수 씨, 본인 생각은 어머니 말씀과 다르단 말. 왜 그 자리에서 못하셨어요? 그게 전 어머니한테 반박하는 걸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땐 늘 무섭기만 했고 지금도 그냥 피하게 됩니다. 그 말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딸을 책임질 준비가 된 사람인가?
그건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지연과 민수는 둘이 마주 앉아 조용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고 가끔은 흐느끼는 듯한 기척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정말 이 결혼시켜도 되는 걸까? 이제 그 물음의 답을 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연이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저희 눈치를 보며 행동하고 있고 민수는 그 이후로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연이는 아직 그 사람을 놓지 못하고 있더군요. 엄마, 나는 아직 결정을 못 하겠어. 민수랑 결혼하면 솔직히 힘들 일 많은 거 알아. 근데 그래도 난 그 사람 좋아.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 가슴 한편은 먹먹하기만 했습니다. 사랑, 그거야말로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감정이지요. 하지만 사랑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저는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결혼이란 게 그 사람 하나만 보고 가는 길이 아니라 그 사람의 환경, 가치관, 그리고 부모까지 다 함께 짊어지고 가는 여정이잖아요.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너무 단호했던 건 아니었을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아니야.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물러섰으면 그 다음엔 더 큰 걸 요구했을 거야. 결혼 전에 이렇게 선을 그어야지. 결혼하고 나면 딸이 매번 무너져.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오히려 착하고 여린 구석이 많아서 그런 모습이 지연이한텐 더 따뜻하게 보였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 따뜻함보다 더 중요한 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입니다. 결혼이라는 건 좋은 일, 힘든 일, 예상치 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닥쳐오는 건데 그럴 때마다 자기 부모 눈치부터 보는 사람이라면 과연 우리 딸을 온전히 지켜줄 수 있을까요? 지연이가 태어나고 첫 걸음을 뗐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이 아이에게 모든 걸 대신해 준 적이 없습니다.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나게 했고 배고프면 밥 차려 먹는 법부터 가르쳤습니다. 기특하게도 이 아이는 그 모든 걸 스스로 해냈고요. 그런 딸을 이제 와서 누군가의 치맛자락 아래로 들여보낸다. 저는 그게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지연이는 오늘도 조심스레 묻더군요. 엄마, 민수랑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 이번엔 진짜 내 마음으로 결정할게.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반대하면 나 솔직히 자신 없어. 그 말을 듣는데 딸이 처음 엄마라고 부르던 순간이 떠오르더군요. 작고 여렸던 아이가 이제 인생의 가장 큰 선택 앞에서 다시 한번 부모의 지지와 이해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연을 보내는 겁니다. 부모로서의 저의 선택이 너무 완고했던 걸까요? 사랑 하나로 결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정말 이런 상황에서 딸의 손을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이 결혼 정말 시켜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일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